자, 이번 시간이 그래프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는 걸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러 가지 제목이나 텍스트 넣고 하는 거는 배웠는데, 그 X축과 Y축의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값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범례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facet 랩하고 facet 그리드를 통해서 여러 개의 그래프 배치하는 법을 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범례형 변수를 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배치하는 거였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조각조각 이제 아무 그림이나 한 장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100까지, y는 이제 난수로, 그 다음에 f하고 g는 이제 범주형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ggplot2를 라이브러리 했습니다. x축은 f로 하고 y축은 y로 해서 g 가지고 이제 fill을 하는, 그러고는 박스 플러스 그려달라 하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f가 a냐 b냐 c냐에 따라서 이렇게 x축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값은 당연히 뉴메릭 한 거겠죠. 이게 박스 플러스니까. 다만 박스 플러스 하나만 그리지 말고 g 값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서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가 a인 경우 안에서 g가 또 a, b, c 세 개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걸 또 나눠가지고 박스 플러스 그려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읽을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지금 x축에 a, b, c라고 돼 있고, y축은 0에서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지금 25 단위로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값으로 설정하고 싶다 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의 이제 이 값들을 a, b, c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고 싶을 때는 scale이라는 계열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저 scale이라는 함수는 ggplot에서 이 그래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조절하는 함수고요. 저 스케일로 시작되는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스케일이라고 하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이제 x축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 써주고, 근데 이 x가 지금 범주형 변수니까, 근데 그 내용이 범주형 변수냐 아니면 수치형 변수냐를 떠나서 이 x축에 우리가 적어줄 이 값들, x축에 표시되는 값 자체를 디스크리트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는 scale x discret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break을 이제 나누기를 어떻게 나눠달라 하는 걸 정해줘야 되고, 각각 나눈 거에다가 이름은 어떻게 붙여달라라고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breaks는 당연히 a, b, c겠죠. 그때 이제 벡터의 형태로 그걸 넣어주면 되고요. 그 각각의 순서대로 값을 이제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한 겁니다. A는 AA, B는 BB, C는 CC. 지금 간단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썼지만 다양한 이름을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각 그룹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근데 여기다가 제가 \n 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AA라고 또 썼어요. 우리가 어떤 문자열 안에서 아래서는 \n을 문자열 안에 넣어주면 저 자리에서 행 바꿈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 나오면은 R이 이게 뭔가 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n이라는 게 나오면 행을 바꿔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결과는 이따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ale y인데 y는 이제 continuous한 변수죠. 그래서 scale y continuous라고 해주고, 이게 연속형 값을 가지지만 break은 25, 50, 75, 100으로 나눠 달라. 똑같이 지금 나눠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값이 실제로는 우리가 1000 단위로 입력한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원래 값인 25,000, 5만, 75,000, 10만 이렇게 표시되도록 이제 하고 싶다라고 정해준 겁니다. 저렇게 이제 스케일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x축과 y축의 값에
이름들을 정의를 해주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AAAA가 지금 두 줄로 들어가 있죠. 예, 아래 위에 서로 다른 글자들 써줄 수 있습니다. 몇 줄이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25, 50이 아니라 25,000, 5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값들을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례를 보면 G라는 변수에 따라서 ABC로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다라고 지금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제목을 이제 바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scale fill이라는 걸 써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fill 자체를 이제 G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fill 해놓은 것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scale fill discrete이라는 함수 이름을 써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me을 이제 group이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목이 G가 아니고 group이라고 이제 써집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디폴트인데 왼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전드 위치 같은 거 바꿀 때는 이제 theme이라는 함수 씁니다. 그 theme이라는 함수 안에도 이제 수많은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레전드 포지션을 left로 해주면 이제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 두 줄을 추가해서 해보면 요 레전드의 이름이 그러니까 fill한 그 변수의 이름이 여기 나오게 돼 있는데 scale fill discrete에서 name을 바꿔줬더니 이제 group이라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위치가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습니다. 이거 위치는 탑이라고 바꿔주면 위로 가고요. 그럼 자동으로 또 옆으로 나란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bottom이라고 치면 밑으로 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범례를 위치시키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좌우 상하가 아니고 특정한 좌표를 찍어서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값이나 0.05, 0.85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갑니다. 그게 레전드 위치가 X축상에서 0.05, Y축상에서 0.85 위치에다가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요거는 좌표를 한 번만에 원하는 위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스케일 값에 따라서도 이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적당한 거 하나 넣은 다음에 숫자 바꾸면서 계속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막 scale x discrete, scale y continuous, 뭐 scale fill discrete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이 함수와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능이 많으니까 명령이 많은데 사실 또 그렇게 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은 자동으로 디폴트로 그려주는 그림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대로 많이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그 X축의 값이나 Y축의 값 같은 거 좀 바꾸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한 겁니다. 사실 이것만 쓸 줄 알아도 원하는 그림 대부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gplot은 그림 하나하나는 정말 잘 그려줍니다. 근데 그림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ggplot 안에서 따로 이렇게 뭔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facet wrap하고 그 facet grid 배웠지만 그거는 따로 그려진 그림을 이렇게 컴포짓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 f나 g 그죠? 범주형 변수의 값에 따라서 나누어 그려달라는 그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ggplot 가지고 x하고 y 가지고 이런 산점도를 하나 이제 그렸다고 치죠.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f하고 y 가지고 박스 플롯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그림들을 이제 한 평면에다가 막 배치하고 싶을 때 각각의 그림을 다 따로 그려서 이미지화 한 다음에 MS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패키지로 배치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쓰려면은 그림을 하나의 변수에 이제 어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G1, G2, G3, G4 이렇게 이제 4개의 그림을 그렸다고 치죠. 이거 G4 입력하면은 이제 그려진 그림이 보입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Grid Extra라는 패키지입니다. 저걸 설치해서 라이브러리를 한 다음에 이제 Grid Arrange라는 명령을 이제 쓰면
그래서 내가 어레인지 하고 싶은 그림들 이름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의 개수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그렇게 배치해서 그려줍니다. 우리가 뭐 3개만 가지고 행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열로 그릴 수도 있고 요 숫자도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패치워크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데, 패치워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그 올린 다음에 이 그림 가지고 이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 그림이 저장된 변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 패치워크가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그림을 더해줘 라고 더하기로 연결하면 좌우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과 그림을 나누어줘 하고 이제 나누기 기호를 쓰면 상하로 배치해 줍니다. 요거를 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그림 가로로 배치하고 3번, 4번 가로로 배치한 다음 그 묶음을 세로로 배치해줘 하면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연산하고 괄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요 그 패치워크를 쓰면 이 크기도 자동으로 잘 맞춰주기 때문에 저는 요새 그림 배치할 때 이 패치워크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쓰기가. 생각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한 평면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구성한 다음에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좌우로 옮겨 다니면서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그림을 좀 크게 보고 싶으면 줌을 누르면 이제 별도의 창이 뜹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줌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클릭해서 세이브 이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림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 export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 세이브 이미지를 하면 이제 JPG나 PNG 같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요. 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이브 이미지를 하면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크기도 다 지정할 수 있고 수치적으로 그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파일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림 지우고 싶으면 요거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을 모두 지우고 싶으면 이제 요 빗자루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까지만 한 번 더 보고 요 데이터를 보는 것과 관련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